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차츰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확진자 증가세가 일단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픽업 뉴스에서는 한 달이 가까워오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사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망을 조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천안 아산 지역은 줌바 댄스를 매개로 해서 유례 없이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줌바 댄스가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대구의 주요 감염원이 신천지라면 충남, 특히 천안의 감염원은 줌바 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 확진자 가운데 90% 이상이 줌바 댄스와 연관됐습니다. 신천지 연관성은 현재로서는 저희는 천안시는 없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련되는 센터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의 줌바 댄스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5일 줌바 댄스 수강생 47살 여성이었습니다. 이 줌바 댄스 자체가 비좁은 공간에서 격렬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과 땀이 곧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돼 감염을 일으킬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재난 지역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은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천안 지역을 이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천안 지역 현재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단일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우정공무원 교육원에 대구, 경북 지역 경증 환자 300여 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일대 상권도 처참히 무너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처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 선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이 코로나19의 무서운 점이 이 치사율보다는 강한 전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종에서는 줌바 댄스 워크숍을 계기로 해서 무려 5차 감염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한 29명의 강사 가운데 천안과 아산, 세종 강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수강생과 강사 56명이 확진되면서 이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종 줌바 수강생인 바이올린 강사가 가르친 교습생들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4차 감염이 나타났는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교습생의 남편까지 확진되면서 5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력이 확인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할 이 컨트롤 타워,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이 세종시 전체 누적 확진자가 40명이니까 절반 훨씬 넘게 해수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해수부 전체 직원 79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인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들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 또는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줌바 강사 등 기존 확진자들과의 접촉력이 없어 여전히 미궁입니다. 또 일부 확진 직원들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KTX를 이용했거나 BRT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 추가 감염 여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충남과 세종에 비해서 대전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좀 잠잠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그런 단계입니까? 네, 대전은 추가 확진자가 5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22명으로 확진자 증가세도 다소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진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잠복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료계는 잠복기 논란보다는 감염된 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인지 격리 기간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된 건 아닌지 등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체적인 의료계의 입장은 잠복기 자체가 단순히 사례 몇 개만 보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날이 좀 풀리거나 또 따뜻해지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하면서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 거다.
이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일각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의 안정성이 낮아져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국내에서는 12,000명까지 나오면 멈출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전파력도 강하고 이 변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당분간 확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조혜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